역으로 싸게 나온 물건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이제 좀 물어보셨어요. 예,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만약에 산다면, 네. 그렇죠. 이제는 파는 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파실 것 같은데, 산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 걸 어디서 기대해야 될까?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봐야 될 것 같냐 하면은, 저는 일단은 강남권이나 이런 중심권에서는 이런 곳에 싼 물건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그냥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고, 근데 이제 강북 쪽이라든지 아마 일기 신도시와 같은 지역들은 이미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간 지역들이 많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 안에서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물건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좀 소형들 중에서. 네네. 그러면 아마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산다라고 하면, 저는 강북권 라인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GTX 소재가 있는 지역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런 지역들이나 일기 신도시 안에서 좀 기다려 보시면 그런 것들은 좀 좋은 매물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이런 소형의 재개발 가능성 있는 것들, 네. 이런 빌라들 같은 걸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서울 안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망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강변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하는 곳들, 아니면 뭐 GTX 두 개, 세 개 이상 굉장히 많은 지하철들이 밀집되는 지역들은 지금도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보더라도 그 지역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물건 빌라들을 못 찾아요. 음. 매물이 없어.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쭉정인 물건들이나 비싼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지금 같은 이제 시점에 양도세 완화가 된다면 저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음. 저렴한 물건들이 만약에 나오거나, 아니면 저렴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시장 내 물건이 나올 수 있다면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질문에 네. 싸게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매수자만 똑똑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매도자도 똑똑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이제 허술하지 않거든요. 음. 그렇다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 저는 기준을 조금 달리 보셔서 음. 갭이 작은 지역을 투자하자. 음. 싸고 좋은 물건은 세상에 없다. 비싸고 좋은 물건은 많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당연한 기본적인 원리를 네. 내가 살 때는 조금 더 이득 더 싸게 뭐 이득을 좀 보고 싶어 하는 희망은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예를 들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있는 빌라는 쌉니까? 비싸죠. 비쌉니다. 네. 비싼 게 당연하고 거기에 전세는 싸고 그러면은 갭은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입지인데 네. 지금 당장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안 갖추고 있으면은 네. 전세 가격은 높고 매매 가격도 높더라도 전세 가격이 따라서 높으면 갭은 작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좀 싸게 본다고, 싸게 보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겠다. 그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네. 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지역, 우리 이제 그 질문자분이 얘기하는 밑에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은 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입지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성이 높지 않은 지역이 싸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 지역은 매물도 많이 나와요. 음. 왜냐하면 갈아타기 위해서 상급지나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물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리고 매물이 적체되고 투자자는 또 이렇게 입지 가치가 높지 않은 데를 막 사서 매물이 나와 있는 거를 소실되는 속도도 늦어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도 높지 않을 거니까 싸게 산다라는 개념을 조금은 달리 하셔서 네. 갭이 작은 지역을 네. 좋은 가격에 사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황님이 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싼 것을 부모 찬스 잡아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수지요. 이게 부모 찬스를 쓰면은 멋있어요. 좋은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네. 그 부모 찬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꿈 같은 일부의 일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음.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의 종잣돈을 마련해서 네. 자녀들이 젊을 경우에는 자기가 모으는 돈이라는 게 한정돼요. 어쩔 수 없이 뭐 20대가 돈이 많을 수가 없어요. 직장을 갈 수도 없고 30대 초반까지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군대 갔다 오거나 또는 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대학 마치고 뭐 대학원 마치고 하면은 네. 공부를 하다 보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첫 직장을 잡게 되고 그때부터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연봉 4천, 5천이라도 자기가 꾸미고 쓰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못 썼던 거 좀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저축이 어렵거든요. 그럼 종잣돈 만드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게 되면은 한 1억 많으면 2억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정도 금액 갖고 살 수 있는 거는 살 수 있다면 작은 나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입지적인 요건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네. 작은 갭 투자로 사주면은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자녀분이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받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큰 나무 될 수 있는데 알려주세요. 저도 해보게요. 네? 아시면서 그래. 제일 많이 하시면서 그래요. 여기에 스텔라님이 네네. 이제 요즘에 빌라 갖고 계시나 봐요. 빌라 투자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전세 맞추는 게 이제 걱정돼요? 걱정돼요는 아직 안 사셨나?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올 초하고 네. 작년 말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강남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전세 물건이 없어서 네. 못 사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봄 이사철 2, 3월 달도 지났고 네. 또 지금은 1년 중에서 보면은 좀 비수기에 해당이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라는 게 전세 월세라는 게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다시 나가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만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연계성이 사슬이 하나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요자가 없는 지역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1년 중에서 수요가 말라버리는 시기가 있고 네. 또 폭증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면은 2월 달에 막 집중이 됐다. 네. 그러면은 언제냐면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 그 2월에 물결이 지나가고 나면 움직일 사람이 없으니까 3, 4월 뭐 또는 4, 5월 달에는 임차인들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가끔씩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시점에 거국적으로 우리 작년 11월 이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게 맞아. 그 맞아. 여파가 엄청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년에 1월 달, 2월 달에 전세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은행에 갔더니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냐면 우리 올해 3월 30일 날 이후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은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갈 수 있어. 근데 이 전까지 있었던 분들은 이 계획이 안 잡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출을 좀 전세를 얻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뭐 3월 말이 지나고 나서 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네, 그렇죠. 4월 말 정도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전세를 찾는 분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어느 분인지 지나갔는데 네.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갖고 여기 있네요. 조선왕조 500년님이 물으셨네. 네. 서울에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미래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있을까요? 2주택이라 빌라 신축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있죠. 네. 최상위 지역. 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 최상위 지역으로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그거 오셔야 알려드리는 거죠? 아니요. 오시면 알려준 게 아니라 뭐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든지 해서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있는데 설명드릴 건데
있다라는 거. 근데 있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네. 하시면 좋고, 사실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아, 저는 네. 이게 우리 빌라를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보면 아마 감 잡는 게 굉장히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네. 지역에 따른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측도 많이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재개발될 가능성도 보지만 이 지역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미래 가치 측면도 저희가 다 고려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 상담하면서 우리 네. 이제 상담자분들 오셔서 이제 저하고 상담할 때 이제 많은 부분 중에서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은 아까 시장은 매도자도 똑똑하고 네. 매수자도 똑똑하다. 이걸 꼭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현재 재개발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네. 그럼 빌라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아, 비싸죠. 비쌉니다. 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음. 반대로 재개발 가능성이 현재로는, 그러니까 입지는 좋은데 네. 뭐 역세권이라든지 입지는 좋고 지역적으로도 막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야. 근데 그런 지역인데 재개발 가능성은 없어. 네. 현재로는 네. 막 노후도가 아니고 막 신축들이 그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하나씩 있으면은 전체 노후도 자체가 지금 현재는 갖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지역은 투자 금액이 작을까요, 클까요? 좀 작겠죠. 작죠. 네.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20%밖에 안 되고 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80%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지역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요건을 갖출 수 있잖아. 그렇죠. 한 그러니까 5년 뒤나 뭐 7년 뒤나. 그 요건을 갖추면 아까처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비싸져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 그 비싼 지역도 개발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되게 쌌어요. 근데 그때 쌌을 때 사라 그러면은 여기가 개발돼요? 안 되잖아요. 가능성이 아직 약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안 투자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못 투자한 게 아니라 그때는 돈은 됐는데 본인들이 안 투자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작게 들어가면은 내가 시간 비용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1차 목적으로는 개발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 그리고 개발은 2차 목적으로 두셔야 된다. 그리고 자본이 좀 크면은 개발을 첫째 목적으로 두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데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면 현실성 있는 네.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작은 돈을 투자해서 1억 투자해서 1억만 벌어도 수익률이 100%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지역에 5억 투자해서 5억을 버나 1억 투자해서 1억을 버나 수익률은 같다. 그런데 5억 번 사람하고 1억 번 사람이 1억 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5억을 버는데 네. 나는 1억밖에 못 벌었네? 라고 비교하시는 거는 올바른 기준으로 비교하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대비 수익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5억에 대한 리스크, 2, 3억이 떨어질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1억 투자하신 분은 2, 3천 투자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네. 감수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구분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올바른 시각으로 1억 버셔도 되게 기쁜, 그 1억 벌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많거든요. 1억 벌어도 되게 기쁘고 그 다음 투자가 맞아요. 되게 즐겁습니다. 네. 맞아. 여기 뭐 주비님도 이제 큰아이 이름으로 사두고 싶어요라고. 대부분 요새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뭐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거 확실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착한 쩡님이 빌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변에서 힘들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지역에 있는 빌라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빌라 가격하고요, 이게 재개발이 이제 힘들 거다라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빌라 네.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빌라 값에다가 추가 부담금을 내도 새 아파트 나오는 데는 굉장히 뭐 이득이 없으니까 네. 재개발되기 힘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의 빌라를 사더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들, 새 아파트 값이 높은 지역들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가 5월 11일부터 이제 완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거고, 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네. 입지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거의 없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데 미래 가치가 높은데 부동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쵸. 반대로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지역이지만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라는 측면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요거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되고 네. 또 두 번째로 자본이 작으면 재건축 아파트를 시도해보기 어려운 자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이제 임대사업자 기준도 6억인데요. 양도세 비과세도 9억에서 10억으로 올랐죠. 그다음에 종부세도 기준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현실성 있게 이제 기준을 잡겠다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이 6억 기준이라는 게 과거 기준이에요. 그래요. 우리 과거 9억짜리 아파트 비과세 해줄 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9억짜리 아파트 12억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임대자 사업자 할 수 있는 여러 주택 가격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서 이제 6억 이하는 아마 어디를 가더나 인기가 있을 거고 매물은 그렇죠. 부족할 건데 네. 예를 들면 6억 이상 뭐 7억 5천 이하 네. 요 정도의 물건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제 기준이 올라가면은 네. 취득세 감면이야 못 받겠지만 기존 매물들은 네.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면은 여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7, 8억대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6억에서 9억으로 이거 뭐 임대사업자의 기준 금액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7, 8억짜리 되는 부동산들이 공시가격 자체가 6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제 공시가격 6억 이상이 되는 것도 네. 한번 조심스럽게 노려보자. 예. 왜냐하면은 신규로 분양하는 게 아니면은 어차피 취득세 감면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유세 감면이라고 받아야 되는데 보유세 감면은 사실 가격 기준이 없이 면적 기준만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귀가 안 좋은 건가? 자, 그래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네.